모이해킹이란 게 신입들이 제일 많이 되고 싶다라고 말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선 오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게 외국에서는 펜테스트, 침투 테스트, 윤리적 해킹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한국에서는 시장적으로 취약점 진단, 모의 해킹 이렇게 나뉩니다. 뭐 진단 모의 침투라고 회사별로 나누는 경우도 있고요. 뭐 모의 침투를 시나리오 기반 모의 해킹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 그리고 그 외에 이제 회사별로 또 화이트 박스 해킹, 블랙 박스 해킹, 그레이 박스 해킹, 뭐 화이트 해킹, 블랙 해킹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는데 각각 이제 상황마다 조금 틀리지만 기본적으로 이것들이 전부 모의 해킹 취약점 진단에서 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뭐 지금 지식 용어가 많긴 하지만 사실은 회바예요. 회사들마다 조금씩 틀려요. 이제 모의 해킹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표현하면 대항군이라는 게 비유가 좀 맞을 것 같아요. 대항군이 뭐냐면은 이렇게 방어체계가 있으면 그 방어체계가 실제로 작동하는지 실전 침투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 영상에서 보안관제는 위병소 탄약소 근무 뭐 경계병인가 그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방어 시스템 체계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사람들이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침투해서 유사 실전 훈련을 해서 실제로 방어 시스템을 제대로 동작하는지 그리고 사전의 취약점을 제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모의 해킹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의 해킹이란 건 합법적인 해킹의 범주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법 정책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는 게 사실은 제일 좋은데 일반적으로는 기술적으로만 파고드는 경우가 많아요. 관련된 법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뭐 이런 것들 등등등 있는데 이것들은 장기적으로 무해킹을 하면서 팀장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신경을 상당히 많이 쓰게 될 겁니다. 여기에 법제처 홈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취약점의 분석 평가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어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의 구조에 속하는. 그리고 이걸 좀 상세하게 들어가면은 그 취약점 분석에 관련돼서 이야기 어떤 것들이 있고 벌금이 얼마고 거기에 나오고 여기에 보면은 관리적 보안 취약점, 물리적 보안 취약점, 그리고 기술적 보안 취약점이 모두 다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매년 또 주통기라고 부르는 건데 모이해킹이나 아니면 보안 관제로 공부할 때 제일 많이 보게 되는 것들이거든요. 매년 버전이 있는가 사람들이 다 찾아보는 기준점이 딱 나오죠. 아직까지는 제가 찾아봤을 때 2017년 버전까지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키사 홈페이지에 주통기라는 내용들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취약점 진단 점검 항목들이 다 있습니다. 이거를 회사별로 체크리스트화 시킨 게 취약점 진단이에요. 회사별로 체크리스트화 시키면은 저걸 한 10개에서 한 20개 정도 사이에서 체크리스트화 시키거든요. 저거 취약점 진단이고 저거는 엄밀히 말해서 관제를 하는 사람, 모이해킹을 하는 사람, 그 다음에 그 보안 컨설팅을 하는 사람 모두 다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이해킹 영역에서 보통 가르는 진단과 모이해킹의 차이는 뭐냐? 그거를 이제 두 번째로 알려드릴 건데, 진단은 이제 보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그 취약점에 대해서 평가하는 거고요. 체크리스트 단위로. 그래서 가능성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취약점을 관리하려면 취약점이 어떤 게 있는지 먼저 알아야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제고하는 거고요. 모의해킹은 그걸 찾고 난 다음에 침투해서 증명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이제 그 대응을 어떻게 하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거죠. 즉 수행까지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의 위험 모델링이란 걸 실제로 합니다. 엄밀히 말해서 여기서 약간의 깊이 차이가 실제로 나니까 그만큼 비용 차이가 나는데 사실 모든 회사가 모이해킹을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가 있는데 뭐 본질적으로 모이해킹이란 분야가 있는 이유는 취약점을 관리하고 개선하는 이제 수단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항상 모이해킹은 목적이 방어지 뚫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위협을 사전에 발견하고 제거하는 게 목적이 됩니다. 그리고 그걸 방어로 넘기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볼 때 윤리적 해킹이니 뭐 침투 테스트는 이렇게 용어가 여러 가지 나온 이유가 모의 해킹이나 화이트 해킹, 화이트 해커니 뭐 이런 용어가 좀 그렇지 않냐. 우리가 목적은 방어를 하는 건데 그래서 방어에 맞는 용어로 바꿔보자 그런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 가지 용어가 나온 거고 그 외에 회사들마다 달라지는 건 서비스 제공 방식이 좀 다르기 때문이에요. 상황이. 그래서 지금 트렌드는 이제 방어 체계가 사이버 킬체인이나 아니면 마이터 어택 이런 것들이 나오거든요. 이 대응 체계들이 있어요.
이게 보안관제 영역에서 하는 것들이에요. 여기에 관련돼서 모의 해킹의 취약점을 찾고 이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이제 제공하는 역할을 해요. 근데 사실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 개인의 영향력이 좀 크기 때문에 사실 알고 보면은 이런 전략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를 근데 알면 알수록 자기의 모의 해킹에 관련된 컨설팅 역량이 늘어납니다. 이제 세 번째, 보안 전문가는 컨설턴트라는 걸 이제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모든 컨설팅은 역할이 똑같아요. 0단계에서 1단계로 넘겨줄 수 있고, 1단계에서 2단계로 넘겨줄 수 있고, 2단계에서 3단계로 넘겨줄 수 있어요. 아는 만큼 제공할 수가 있어요. 변호사, 회계사, 그 경영 컨설턴트 다 똑같습니다. 아는 만큼 다음 단계로 넘겨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의 해킹도 당연히 여기에 맞춰서 제공할 수가 있는데, 0단계, 우리 서비스가 한 달에 한두 명 정도 들어와. 그럼 여기에는 취약점 진단 같은 것도 좀 하긴 하지만, 사실 홈페이지 SS 이 정도가 거의 한계거든요. 사람이 한두 명 들어왔는데, 기본적인 홈페이지 정도 관리 정도만 하는 거지. 그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근데 사업이 점점 성장해서 트래픽이 커져요. 기능도 많아져요. 그러면 덩치가 커지니까 네트워크에 관련된 여러 가지 보안 장비가 들어가면서 기본적인 보안 컨설팅을 받게 됩니다. 보안의 시작점이죠. 그리고 보안 컨설팅에서 자연스럽게 취약점 진단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좀 커지면은 마이크로 서비스, 이제 기능 관리도 좀 하고 개선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나눠서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보안팀이 생겨요. 그리고 보안 시스템도 세팅을 합니다. 관제가 이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보안 시스템이 점점 발전하면은 이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해야 돼요. 보안 관제 서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이렇게 들어가면서 모의 해킹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완전 네이버나 카카오톡 트래픽이 있으면 이때부터 연구자들이 필요해져요. 버그 바운티는 오펜시브 리서치라는. 그래서 트래픽별, 업종별로 이제 모의 해킹을 제공하는 영향이 달라요. 0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그 단계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 모의 해킹은 컨설팅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식으로 제공이 됩니다. 올해까지 이 취약점이 문제가 없는데 그 내년에는 100만 트래픽이 되면 이 취약점은 서버를 다운시킵니다. 모의 해킹 컨설팅 서비스라는 게 이런 표현이거든요. 제가 이거 신수정 박사님한테 들은 건데 지금은 이제 KT 부사장으로 계시는데 그 고객에 맞춰서 지금 상황 이 트래픽이 이 취약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을 컨설팅 할 수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0단계 사람들한테 우리는 보안이 중요하니까 여기 4단계를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태입니다. 회사가 IT 사업이 먼저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어야 거기에 관련된 맞는 보안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보안 시장의 규모는 IT 사업의 규모에 영향력을 좀 많이 받습니다. 현실적으로는 사실 기술의 깊이 차이보다는 회사별로 맞춤 서비스의 깊이 차이가 취약점과 모의 해킹을 좀 가른다고 보는 게 더 맞을 거예요. 예. 좀 규모가 크면 이제 맞춤 서비스를 서로 맞추다 보니까 규모뿐 아니라 이제 회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그래서 본질은 컨설팅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크게 취약점 진단으로 보안 컨설팅의 연장의 취약점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서 하는 경우도 그냥 취약점 진단만 따로 제공하는데 모의 해킹급 취약점 진단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모의 해킹만 단독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그 모의 해킹 같은 경우는 보안 컨설팅을 하면서 거기에 관련돼서 모의 해킹 보고서가 보안 컨설팅 보고서에 들어갑니다. 모의 해킹 결과를 낸 것들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외에 이제 단독으로 모의 해킹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좀 시장 규모는 좀 적은 편인데 해커 회사들이나 아니면 컨설팅 전문 회사들이 단독으로 모의 해킹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 한 번에 와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면서 저희 멘토진들과 제자들한테 열심히 물어봤는데 멘토진들조차도 막 이렇게 이야기가 길어요. 길어요.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친구는 제 제자 중에 모의 해킹 PM이 있거든요. 모해킹 PM한테도 물어봐도 이제 제가 아까 설명했던 거랑 똑같은 식으로 나오고요. 이제 모의침투라고 해커 회사에서는 모의침투라고 따로 분류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은 그냥 모의해킹이라고 합니다. 외국계 회사에서는 블랙해킹, 화이트 해킹 이렇게 나누고요. 네, 컨설팅은 아까 보셨듯이 표현을 잘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이제 그 노트북 새로 사는데 컴퓨터 기능을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코어의 수, 네가 부릴 노예의 수, 스레드, 네가 부릴 노예의 개수 이런 식으로 비유도 잘하고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컨설팅을 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인문학적인 부분이 생각보다 중요합니다. 세 번째, 근무 환경. 이제 근무 환경 같은 경우에는 전국을 돌아다녀요. 이게 서울 지역만 돌아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취약점 진단 같은 경우에는 큰 프로젝트, 보안 컨설팅 프로젝트를 하면서 한 파트에 오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15명 이상 하면서, 같이 일하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모이에킹 같은 경우는 근무 환경은 기본적으로 돌아다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번 주에 출근한 곳과 다음 주에 출근한 곳은 당연히 달라요. 네, 그런 식으로 항상 다르게 됩니다. 그러면은 체력이 되게 소모가 됩니다. 이거를 감안하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를 하다가 힘들어서 그냥 보안관제로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곳에서 변하지 않고 계속 오래 일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여기서 커리어 루트는 입사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모이에킹 PM으로 컨설팅으로 계속 올라갈 것이냐. 장기적으로는 보안 컨설팅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모이에킹 PM으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보안 컨설팅 PM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담당자가 될 것이냐. 담당자 쪽에도 취약점 진단 포지션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거의 대표적인 루트고 드물게 연구원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프리랜서 뛰기가 제일 좋은 직무입니다. 실제로 모이에킹 한 3년 정도 하고 난 다음에 뭐 큰 이제 프리랜서 팀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이제 큰 프로젝트 같은 데서 이제 오래 진행하기도 해요. 보통 법인 전에 프리랜서 팀이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이런 경우에는 꼭 특급 개발자급, 팀장급 팀리더가 꼭 필요합니다. 이게 언더그라운드 해킹팀이 보통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팀원을 데리고 아예 그냥 통째로 넘어가요. 이게 블랙팔콘 시큐리티하고 지금은 이제 그 위쪽에 그 메이저로 올라왔는데 뭐 아직까지 반은 언더그라운드와 메이저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그래서 회사는 따로 있고 거기에 이제 컨설팅 서비스로 어디 회사 소속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옵니다. 사실 컨설팅 파트에서는 그냥 회사가 한 4, 5명 이런 회사들도 많아요. 그리고 여기 회사 사장님인데 저기에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기에서 프로젝트로 헤쳐 모여 이사로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컨설팅에서는 개인의 이제 수당으로 그 개인의 매출 대비 수당으로 돈을 버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있으면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담당자가 되는 경우, 연구자가 되는 경우, 담당자가 되는 경우에는 취약점 진단 관련 포지션 있고 이렇게 돌아서 최종적으로는 보안 기획 쪽으로 넘어가게 되는 게 정석입니다. 연구자가 되는 경우는 이게 회사 같은 경우에도 해커처럼 살 사람 이런 식으로 뽑는 경우가 실제로 있어요. 이거는 금융사 SI나 아니면 이제 IT 전문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뽑는 건데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한 파트만 하거든요. 보통 모이해킹을 하려면 인프라 진단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웹 해킹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모바일 해킹 할 줄 알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파트를 통째적으로 하는데 한 파트씩 연구만 하는 거예요. 한 파트를 아예 담당하고. 그래서 이게 여기서 좀 많이 나오는 게 오펜시브 리서치 민간 회사들이 좀 있었어요. 한때는. 지금은 대부분 연구팀으로 인수가 됐어요. 모이해킹은 오펜시브 계열인데 사실은 컨설팅이 본질이거든요. 컨설팅이 본질이 아니라 오펜시브 공격 기법 자체를 연구하는 그런 쪽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회사들은 좀 빅테크 IT나 아니면은 뭐 이제 보안 회사의 연구팀으로 인수된 경향이 크고 그 외에도 그냥 해커처럼 살 사람이라고 해서 보안 팀을 세팅할 때 연구팀을 따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한 파트만 팝니다. 실제로 제 제자 중에 그 한 명 같은 경우도 모바일 해킹을 파서 그 모바일 연구소로 넘어간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요즘 이제 좀 늘어나고 있는 게 그 자동차 해킹이 좀 늘어나고 있고요. 뭐 이건 외국에서는 담당자로 좀 많이 가는 편이긴 해요. 어쨌든 모의 해킹의 이제 목적은 공격자 관점에서 봐서 그 컨설팅을 진행하고 그 다음 거기에 이제 보안 시스템을 강화하는 그런 목표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오펜시브 리서치 자체는 좀 그 문제가 있으니까 이건 이제부터 제 개인 생각이에요. 오펜시브 리서치나 모이해킹 시장도 사실 지금은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니까 장기적으로는 이제 공격자 파악 대상 뭐 도구 전술 이렇게 오신트라고 해서 공개된 정보에서 거기에 이제
관련된 공격을 파악하는 그런 역할을 할 것 같아요. 공격자 입장에서 그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로.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확장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이 데이터 마이닝이나 사이언스에 관련돼서 유명한 회사가 팔란티어라는 회사거든요. 실리콘밸리의 유명한 이제 스타트업인데 그 빈라덴을 발견한 게 이 회사의 제일 유명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사가 있고요. 투자자가 CIA이고 뭐 이제 첩보기관도 쓰지만 공공을 시작해서 지금은 이제 민간까지 다 하고 있어요. 창업자가 페이팔 마피아로 유명한 피터 틸입니다. 국내에서는 NSHC라는 회사가 이렇게 하고 있고요. 예. 개인적으로 장기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모든 공격을 다 분석하다가 여러 가지 위협이나 그런 것들을 다 분석하는 이제 데이터 사이언스 쪽으로 확장하는 게 시장의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기타. 이게 문제가 있는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고객도 계속 바뀌고 고객 중에도 당연히 좀 별로인 고객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기 SQL 소스가 어디 있습니까 하면 아예 그냥 그거 어딘지 내가 얼마 전에 이직해서 모르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근데 야근이 없으니까 멘탈이 망가져요. 그리고 이게 사실상 이게 제일 큰 단점입니다. 컨설팅에서 초봉이 났습니다. 컨설팅이니까. 왜냐면 컨설팅은 있잖아요. 자기 사업 수당의 20에서 25%를 먹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그 저기 강남 학원에 대치동의 강사분들 그 인건비가 20에서 25%거든요. 예. 메가스터디나 이런 데 보면 20에서 25%거든요. 이게 딱 사람이 돈을 버는 방식의 거의 메인이에요. 3년 이하의 신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초임 강사 같은 경우에는 연봉이 낮겠죠. 당연히 컨설팅의 초임 컨설턴트도 연봉이 낮습니다. 이게 지금 자기가 컨설턴트로 있다면 자기 방향이 이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그 스타 강사 그러니까 특급 개발자급 강사가 되겠다. 이 뜻이에요. 그리고 3년 이하의 신입은 사실상 강사비가 없습니다. 그냥 선배 수당을 떼어받는 입장이에요. 대신에 뭘 한다? 문서 작업 같은 잡일을 열심히 많이 합니다. 콜 관리나 이런 거 여러 가지 전화만 받기도 하고 대신에 이제 이거 경력을 쌓고 실력도 쌓으면 회사 밖에서 자유로움은 제일 큽니다. 컨설턴트니까. 그래서 언제든 회사를 나가도 먹고 사는 데는 큰 지장은 없어요. 금방 다른 회사를 찾아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보안이든 뭐든 어떤 직업이든 뭐 설사 보안이 아니더라도 개발자라고 하더라도 3년을 버틸 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안은 특히나 그 3년을 버티면서 공부가 힘들어요. 근데 버티면은 그때부터는 커리어 개발이 상당히 좀 더 수월해집니다. 근데 이 초반에 3년이 제일 힘듭니다. IT는 어떤 직업이든. 두 번째, 이게 제일 큰데 스스로 배울 줄 알아야 됩니다. 사실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첫 취업하기 제일 힘든 영역인 것 같아요. 모의해킹은. 왜냐면은 스스로 배울 줄 모르면 관둬야 돼요. 이거 배운 대로 안 나오거든요. 건 바이 건이라 아예 시작부터 1도 못 써먹는 것도 있고 그리고 못하는 상태에서 들어가면 3년간 일을 해도 성장은 못합니다. 모의해킹이든 뭐든 저한테 이제 많이 상담 오는 경우가 웹해킹을 회사에서 보내주기도 하고 자기 개인적으로 퇴근 후에도 공부를 해도 들을 때는 알겠는데 회사마다 가면서 못 써먹겠습니다. 그 이야기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그거 웹 서비스 구조 기초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대부분 이제 여기 업종에 경험이 없거나 아니면은 이제 대학생들이 착각하는 거는 회사에 들어가면서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알아서 실력이 늘 것이다. 애초에 경험 쌓을 기회조차 못 받습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일은 점점 배제가 되기 때문에. 학생들 중에 1년 정도 만에 돌아오는 경우도 실제로 많습니다. 예. 제가 이제 뭐 이거 하고 저기 넘어가라 했는데 빨리 취업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경우 실제로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항상 여러분들이 착각하지 마셔야 될 거는 선배가 가르쳐 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감당이 안 돼요. 이거 똑같아요. 학원 강사가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뭐 일단 이거 강의를 일단 시작하면 내가 점점 더 가르치면서 알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똑같아요.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르쳐 줄 이유도 없고 월급 주면서 가르치기까지 할 이유는 없어요. 어떤 업종에서 이게 최악의 태도입니다. 특히 인건비로 먹고 사는 회사일수록 더욱 그래요. 선배 입장에서 보면 나도 공부해서 이직을 해야 되는데 네 수당을 내가 지금 월급을 떼가면서 이거 가르치고 앉아있어라. 이거 가르치는 일 내가 회사를 관두고 이직을 하는 게 낫지. 그리고 가르치는 거 어떤 거 가르치냐 뭐 이런 거는 할 수 있죠. 뭐 학원 강사가 있으면은 강사분이
이제 야 이거 드립 같은 거 이런 게 잘 통해. 뭐 읽으면은 좀 더 이제 학생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기 편해. 뭐 인터뷰 기법이나 제안서, 고객사에게 맞는 그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겁니다. 실제로 모이에킹 같은 거 처음에 보면은 갑질하는 고객 그 대응하는 법 이런 거 이제 선배가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 이런 인건비로 돌아가는 회사, 컨설팅 회사 같은 경우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5명인데 초봉이 2,200이에요. 왜냐면 신입은 거의 그런 게 없으니까. 사실 그거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1년 정도 테스트를 해보고 괜찮으면 거기서 올려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특급 개발자급 한 4명, 5명은 연봉이 1억이에요. 이분들은 다른 회사 프로젝트로 막 뛰고 그러시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냥 특급 개발자 4명이 모여서 회사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래도 한번 키워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든 회사가 그래요. 그래서 한번 사람 잘못 뽑으면 타격이 크기 때문에 처음에 안 뽑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가 어쩔 수 없이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가 뽑아서 속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다 할 줄 압니다. 달달달 외워서 온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보통 초봉을 테스트를 많이 합니다. 그 1년 이후부터는 점점 높게 해주고 3년 정도 되면은 상당히 이제 3년 정도 버티고 실제로 다 대응할 줄 알면 그때부터 이제 붙잡아요, 회사에서. 할 수 있는 한은 조금이라도 좀 높게 주려고 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뭐 담당자 회사 중에 좀 큰 회사 가는 경우가 아니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직하기는 좀 애매한 그런 상태거죠. 왜냐면 이 연봉이 더 높으니까. 그리고 이거 하실 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옆에 해커 성향들이 있어요. 연구자 성향들. 옆에 나보다 잘한다고 의기소침하면 안 됩니다. 비즈니스적으로는 의미가 없을 수가 있어요. 특히 버그 바운티. 덧붙여 버그 바운티를 하고 싶으시면은 그 외국 쪽 해외 쪽에 버그 바운티를 하시는 게 상대적으로 연봉이나 실력 늘리는데 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주는 제공이 좀 적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모이해킹을 하는 사람도 우리는 컴플라이언스 기본적으로 법 정책이기 때문에 기술이 재밌다고 법을 소홀히 하면 상당히 곤란해지는 상태가 됩니다. 기술에 내가 경쟁력을 얻으면 기술에 법을 올려야 경쟁력이 생기고 내 장기적으로 커리어도 법에 관련돼서 그렇게 일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보통 언제 하냐면 나이 들어서 뒤늦게 알게 됩니다. 이게 또 한 가지 치명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모이에킹은 보안의 작은 파트일 뿐이니까 한 가지 파트에 너무 국한되지 말라는 게 제 조언입니다. 이게 가끔 회사 보면 해커 회사 같은 데 들어가면은 모이에킹을 극단적으로 중시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항상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회사의 사업 방향과 개인의 진로 방향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상사도 그렇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이해를 하시고 큰 시장으로 나아가는 시작점으로 잡으셔야지 이거 자체를 작은 시장에서 내가 뭐 최상위로 올라가겠다 그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보안 전문가는 보안 전문가일 뿐이고 그 중에 한 포지션이 이제 모이해킹이란 게 있는 거지. 모이해킹이 보안의 전부다. 특히나 모이해킹을 하다 보면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보안의 전부구나. 이게 보안의 메인이구나.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상당히 인생이 고달파집니다. 이게 나이 들어서 깨달아 버려요. 나중에 오르고 난 다음에.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큰 시장이 가야 크게 됩니다. 그걸 기억하세요. 이거는 카카오 쪽에 있는 카카오뱅크에서 요새 뽑고 있는 모이킹에 관련된 내용인데 뭐 이제 카카오 특성상 이제 모바일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하는데 요즘은 이제 좀 커져가지고 그 빅테크 IT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이제 모이해킹 팀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따로 컨설팅을 받지만 보시면 항상 이제 법 정책에 관련된 내용들이 우대 사항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이게 가장 기본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정리를 하면 해커들도 비즈니스는 냉정하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제 기본적으로 현황으로 봤을 때는 모이해킹의 기본은 컨설턴트입니다. 네, 그게 메인이 되는 거고 컨설팅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파트를 다 파악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커리어가 정글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리고 자기 커리어에 관해서 여기 한 가지 추가를 하면 냉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뒤늦게 이제 찾았는데 체크리스트 기반 기본 건강검진과 내시경 포함된 종합 건강검진이 취약점 진단과 모이해킹의 차이다. 역시 모이해킹 컨설팅, 모이해킹 PM 정도 되는 사람은 그래서 찾아내는 역량은 보였습니다.